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대 0으로 파면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이고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어떻게 보면 또 불행한 역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상돈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탄핵 정국 또 이 파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향후의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동 전 의원님은 중앙대법대에서 학장 지내시고 새누리당 비대위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지내셨죠. 촌철살인의 평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진 분이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날카로운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네, 바쁘지 않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전망들도 뭐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8대 0으로 이렇게 파면 인용이 됐는데 뭐 의원님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저는 뭐 8대 0으로 될 거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 2, 3주일 전, 3, 4주일 전 이렇게 되어서는 제 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성향이 약간 좀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건 뭐 기각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나는 그래도 그럴 일은 없다. 뭐 내기하려면 내기하라 뭐 그랬고, 내가 그때 내기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은 아마 8대 0이 될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본다. 그 대신에 재판관 두세 명이 뭐 개별적인 보충 의견 같은 건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쭉 얘기를 했죠. 내기에서는 그 의원님이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겠군요. 그렇게 됐죠. 근데 이건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simple and clear죠. 간단하고 분명한 사건인데 이렇게 좀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난 특히 언론, 이른바 뭐 주요 신문들이라고 그럴까요? 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전파한 사설, 특히 김영 칼럼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법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그 변호사들 말하자면 법의 작은 기술적인 데 천착하는 말 좀 비하할 것 같으면 법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TV에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이건 이제 탄핵이 안 된다 이런 좀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고 이러저러한 소문이 많았던 데는 언론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법을 아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좀 판단을 헷갈리게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 파면된 거 8대 0으로 파면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네, 오늘도 제가 쭉 들었는데 뭐 일단 좀 뭐 상식적인 거지만은 이게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일단 그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실망스러운 것이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헌법 교수로서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상상 바깥의 이런 오류에 빠졌어요. 이해가 안 돼,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지금 그 심정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문영배 그 재판장 권한대행 재판장이 말하듯이 탄핵이 이제 형사 그 준용하지만은 이게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또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영향, 사회적인 충격 이런 것을 비교 교량했다 이런 걸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일종의 그 뭐 사회적인 법익이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없는 거죠.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이 유리하게 돼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유죄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수사기관 또는
어떤 증거 법칙이랄까 절차법 위반 같은 거 보면 무죄가 나올 수가 있죠. 네. 유명한 사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윤석열 지지했던 변호사들이 또 법률가들이 그런 오류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름 좀 있다는 사람들이 좀 망신살이 뻗친 거죠. 그리고 탄핵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법적 절차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그 상원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인데 그런 그 이른바 법적인 길적인데 그동안 너무 그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보기에 뭐 TV에서 뭐 젊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제대로 헌법이나 사법제도나 또는 탄핵의 역사 뭐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느냐. 근데 맨날 요새 그 저 전문 변호사들은 그 법적인 기술적인 소송 기술만 배우거든. 네. 그걸 언론이 그런 사람들 그 화면에 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마 방송에서는 주로 이제 뭐 여야 정당을 대변하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아마 변호사들도 그쪽에 주로 정치적인 논리로 많이 가는 거죠, 이제. 그 정치적인 논리뿐 아니라 어떤 그런 것에 어떤 법 기술적인데 천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런 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은커녕 검찰총장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네. 그 검찰총장에서 검찰권 남용해서 온갖 사람들이 또 그 상급법원 가서 뭐 직권 남용 다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억지로 영입하는 정당이 그게 정상입니까? 난 그래서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잘못되고 국민의힘이 그 윤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것부터 잘못됐다. 그대 예상에 어긋나지 않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처음부터 비판적이셨군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사람을 보는 식견이 없었다. 그리고 상식도 부족했고. 보수 정치 세력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무덤을 판 거죠. 난 그렇게 봐요. 네. 지금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어쨌든 이 짧은 기간에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죠.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걸 이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의원님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십니까? 그 참 그 두 번이 좀 경우가 다른데 네. 아마도 이번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던 것은 뭐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JTBC 그 저 기사 보도 나오고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확 한 게 대해서 본인이 거의 그냥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난 좀 그 부분은 그 점을 내가 좀 이해한다면은 대응을 거의 안 했던 거죠. 못하기도 있고. 아니 그 본인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수면에 위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본인이 그냥 하루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그 시위를 갖다 촉발시켰잖아요. 다 인정해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다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는 이제 정권 뺏겼으니까 아마 국민의힘 그거 겪으면서 이렇게 쉽게 인정하거나 그래서는 오히려 자충수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좀 너무 또 태행으로 가게 된 원인 아니냐. 그거하고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해야 될 부분이 거꾸로 대응한 거죠. 좀 일단 뭐 그런 면에서 좀 그것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의 어떤 대응 차이도 큰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냥 뭐 거기서 완전히 충격으로 그냥 그랬던 거 봐요. 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경우는 또 이제 우리도 보면은 그때 12월 3일 이후에 상당히 열흘 2주일 정도까지는 이게 상당히 큰일 났다. 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크리스마스 즈음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그걸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제일 처음에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이게 탄핵이 부당하다. 예. 그랬고 김민전 의원이 또 그랬고 네. 예. 나경원 의원도 그랬잖아요. 그 세 사람이 평소에 강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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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윤상현 의원은 뭐 몰라도 김민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조금 좀 달랐었죠. 윤상현 의원도 그 박근혜 그 2012년 총선 대선에 저도 뭐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에 그 총선에 참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의원실에서 보수 재건을 위하고 쇄신을 위한 나도 한번 나갔다고. 내가 거기서 이걸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또 김민전 의원은 그 안철수 지지했잖아요. 그렇죠. 제3세력에 뭐 공동 선대위원장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저하고 TV도 상당히 했고 그 지론이 보수 진보 양극화 정치 안 된다는 게 정치학자로서의 소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의 일종의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죠. 서울시장 대표 다 안 되고. 근데 난 그래서 난 그게 지금도 제가 좀 미스터리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좀 이런 과거로 볼 때는 과거 행적 볼 때는 강경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인 탄핵 분위기로 반대쪽으로 그냥 가게 반대쪽으로 되는. 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는 전혀 반대 길을 간 거 아닙니까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는 뭐 더 나쁘게 됐다고 생각하죠. 이런 국민의힘에서 탄핵 기각 각하 뭐 아니 반대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기각 각하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쭉 왔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보수 그 계열에 계시면서도 또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쭉 이렇게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 그 동안에 걸어왔던 이 흐름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요. 요번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그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 있지 않으면은 자기 최면이랄까요? 그냥 자기 생각,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냥 몰두해 버리는 거. 말하자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다들 뭐 그쪽에서는 뭐 오제사로 기각 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제가 참 그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의원들이 자기 드러내고 저렇게 하고 나서 이게 앞으로 그 의원 개개인이나 또 당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 당장 이제 그 문제가 닥쳤죠 지금.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좀 앞으로 지금 현 국회 22대 임기가 지금 겨우 1년 지났잖아요. 1년도 안 지났어 지금. 10달 지난 거예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변화를 못하면 뭐나 그러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그 말하자면은 그런 흐름 거기에 그냥 고착돼 버리는 것이죠. 이미지고 그냥 바깥이고. 이른바 강경보수의 흐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 당도 문제지만은 이게 잠깐 그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을 갖고 이렇게 정권이 민주당은 넘어요. 물론 알 수는 없지. 없지만은 대체로 얘기해서 어쨌든 뭐 조기 재선 이제 현실화했으니까. 그렇게 할 경우는 과연 이게
만일에 정권이 민정으로 가면은 네. 견제가 될 거냐 하는 이런 의석수도 뭐 이렇게 의석수도 작은 택도 없이 데다가 부족하고 그런 국민들의 어떤 네.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네. 좀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많죠.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이 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네, 같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그렇죠. 여기 너무 모든 것을 음. 걸어버리고 말하자면은 플랜 B, 플랜 C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